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140 몇 번인가 하여튼 어떤 그 환자가 이제 동선을 이제 역학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는데 게시를 근데 거기에서 동선을 이제 파악할 수 없다면서 가로하고 그 사이에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만취, 완전 이제 필름 끊길 정도로 술을 마셔서 본인이 어디를 다녔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사실 술이 건강에 물론 적당히 마시고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개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없지만, 중독된다거나 그리고 그런 중독된 개인들이 사회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음주가 사회나 가정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개인에 미치는 영향 중에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포커스를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알코올이 이제 몸에 쌓였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선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알코올은 첫 번째로는 독성 물질이라는 거죠. 독성. 그래서 우리 몸에 소화가 됐을 때에 각 세포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때 각 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알코올은 강한 습관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습관성이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중독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한 습관성 물질이고 독성이 있다. 이거를 우선 파악을 하시고, 우선 우리가 마셨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소화되느냐. 우선은 마시면요, 마신 거에 위에서 10% 정도가 이제 알코올이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90% 정도는 이제 소장 모두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수된 거는 이제 독성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에서 독을 해독해주는 기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간이죠. 약간씩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기로 1시간에 소주 한 잔에 있는 그 알코올의 독소를 완전 분해할 수 있는 그 기능의 이제 용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술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시간에 한 잔 마십니까? 훨씬 더 마시죠? 그 용량보다 더 되게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혈액을 타고 그냥 계속 떠다니겠죠. 그러니까 여러 세포에 가서 이제 여러 영향을 줄 텐데, 보통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일까 안 좋은 영향일까?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일 것입니다. 뭐 간단히 짚자면, 에탄올, 그 알코올이 간에 오면 그 알코올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나와서 만나면은 이제 물과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가 되고, 이 다시 아세트알데히드는 다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하고 만나서 물과 아세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변이나 배변, 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술을 많이 마시고 자면 이제 몸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 땀에 이제 알코올 성분이 많이 분해돼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서 욕실에 딱 들어가면 내 땀 냄새가 확 풍기는데, 그때 이제 알코올 냄새가 팍 풍긴다든지. 사실 모든 장기에 이제 손상을 주는 거는 이제 자명한데, 술이 우선 뇌로 들어가면 당연히 중추신경 억제제니까는 기본적으로 작용은 억제시키고, 그거 외에도 세포 이제 손상이 올 텐데, 우선 뇌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 쪽에서 한번 얘기하면 이 전두엽 부분은 우리가 이제 논리성, 뭐 사고력,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거를 하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좌뇌의 언어를 관장하는 그 중추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게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잘 못하죠. 막 혀가 꼬인다던가. 그 다음에 변역계라고 있습니다. 변역계는 감정을 관장해요. 감정.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느끼는데, 그거를 사회와 밖에서 사람들이랑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인간으로서의 어느 정도 뭐 체면치레나 예의 때문에 눌러놨던 감정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봉인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막 나와서, 근데 대학교 때 이제 그 술 취한 친구들 보면은 막 그랬던 친구들이 기억이 나요. 막 술만 먹으면 막 우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주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정을 저기 하고, 또 해마라고 있는데, 뇌에 해마에서는 이제 기억을 관장해요. 그래서 이 해마가 기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사불성 상태가 돼서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필름이 끊겼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뇌의 손에는 또 운동을 관장하는데,
이 손의 기능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컨트롤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왜 술 먹은 사람들을 갈지자로 걷는다고 하죠. 그게 이제 이 손해가 돼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뇌관, 습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요. 항상성이 뭐예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우리 몸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제 우리 심장의 맥박, 그러니까 우리 체온 뭐 이런 거죠. 이 뇌관도 기능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맥박이 심하게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한다던가, 체온이 너무 올라간다거나 너무 낮아진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고 겨울에 밖에서 잠들었다가 실제로 동사에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술을 계속 많이 먹으면 뇌세포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뭐가 올 수 있냐? 치매가 올 수 있는 거죠. 음주로 인한 치매가. 이게 사실 본인 인생도 본인 인생인데 가족들의 인생을 상당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뭐 친척분들 중에도 치매가 오셔서 이제 그 자식들이 되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 지인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 장기 중에 이제 뇌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심장입니다. 심장에 당연히 그 알코올 독성이 심장 근육 세포를 공격해주면서 심장 근육이 약해지면 이제 심장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펌핑을 하죠. 그때 나가는 피의 양, 그게 1회 박출량이라고 하는데, 운동을 많이 하거나 건강한 사람들은 이 1회 박출량이 어떨까요? 예, 많겠죠. 당연히 한번 펌핑을 빡 할 때 피를 바깥으로 많이 내보내면 우리 몸의 순환계가 어때요? 활발하고, 1회 박출량이 적으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피를 돌리려면 심장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박수가 평상시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던가, 심장이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이 기능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부피를 막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완하려는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순환계에 문제가 오고, 그래서 부정맥이 뭐예요? 정맥은 이제 맥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맥을 이렇게 시대물 사극 같은 거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어이가 직접 맥박을 잡으면 이제 맥이 일정하게 뛰잖아요. 뚝뚝뚝 그래서 이제 뛰는데, 이게 이제 막 특별한 이유 없이 막 빨리 뛰었다 느리 뛰었다 막 이런 걸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건강이 되게 안 좋은 적신호 중에 하나가 이 부정맥인데, 술을 많이 먹으면 이 부정맥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있습니다. 간. 아까 얘기했듯이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해독해주고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술을 계속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용량이 있어요. 1시간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일을 계속하게 되면서 얘가 이제 망가지는 거죠. 기계도 자동차 같은 것도 어때요? 장거리 운전하면 이제 중간에 쉬어서 얘가 고장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술을 막 계속 마셔. 그럼 얘가 뭐 쉴 새 없이 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오는 것들이 이제 지방간, 간에 지방이 껴서 그 기능이 안 좋아진다든가, 혹은 이제 간 경화, 간이 딱딱해지는 거죠. 이 장기들이 이제 부드러워야 이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염, 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독소 때문에 파괴된 세포에서, 우리 왜 피부에 상처 나면은 막 염증 생기는 것처럼 간에 그런 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더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간암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이제 호르몬계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더 생기는데, 이제 남성 호르몬이 줄고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 더 줄어들고, 에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여성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신체에 여러 부작용을 또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 뭐 폐경기가 빨리 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배란이 안 일어난다던가 이럴 수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신체 몸매가 이제 약간 여성화처럼 된다던가. 사실 이제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지고 국력이 세지려면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보다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어떨까요? 사회는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커서, 물론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음식과 적당한 술을 마시는 게 또 큰 즐거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건강이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술을 조금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커서 또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스스로 관리하고 절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런 음주 문화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엄마나 아버지 중에 음주를 너무 과하게 하신다 싶으면은 자식이 또 이렇게 엄마 아빠 술 조금만 줄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조금 좋을 것 같고,